밸류에이션도 많이 비싼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주식이 올라갈 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 개별 대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냥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랑 조금은 더 깊게 공유를 해보는 필살기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가만 보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끄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종목 하나하나 보면은 큰 전체 매크로는 별로 안 좋은데 이 하나하나 섹터의 흐름들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이 한데 모아지면서 개별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 시장이 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단 말이죠. 특히 새로 부임한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시 부양에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또 때마침 이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하고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분위기는 확실히 미국 시장 저리 가, 이제 국장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흐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를 미국 증시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미국 주식에 그렇게 특화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실 프롭 트레이더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시장을 찾아서 좋은 시장에 가서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실전 투자 스터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보면은 미국에게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고, 최근에는 한국의 비중이 확실히 작년 이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 우리 시장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거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처럼 이제 시장이 좋고 이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종목을 쫓아다니게 되고, 한두 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올라가지 않은 새로운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관점을 수립을 하고, 지금 충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적절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에너지 등의 개별주는 매크로 상황보다는 각각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조선은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신조선 사이클이랑 늘 연관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신조선 사이클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서 반사적인 수혜를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조선 산업을 부흥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조선업 주가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축소시키려고 해요. 국방비를 감축시키려고 하면서 대신에 군사 동맹국들한테 너희들의 국방비를 증액시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의 방산 회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모든 군사 우방국들은 미국산을 미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에 저렴하고 굉장히 성능적으로 우월한 우리나라 방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이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매크로 요인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이 선진국이 고질화된 전력난을 가지고 있고, 이 전력기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가 원전이나 전력기기에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쉽게 증액될 만큼 이 수혜를 고스란히 실적으로까지 가지고 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대신에 기대감은 조금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AI 투자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 나라들도 다 전력도 부족할 거고 전력기기도 부족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추가적인 수출 증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인 원전이나 전력기기의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내부적으로 상법 개정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주사의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신정부가 우선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워낙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특히 내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내수 부양책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기대감 때문에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관련 주식들의 회복 흐름도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수 전체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하늘의 부양적인 금리 인하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금융주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 전체 개별 대형주 상승의 전반적인 동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생각으로 다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장이 좋긴 한데 이게 뭔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뭐가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 개 종목씩 한 개 산업씩이 버텀업 관점에서 보면은 좋아지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지는 상황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로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들 우리 시장 개별 대형주들의 흐름들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상승 이유에 따른 종목 상승이 중심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투자하는 방식과 가장 반대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별 종목 하나하나 개별 산업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잘 따져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잘 분석하는 이런 버텀업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 이제 가장 수익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 하나하나가 올라가는 이유나 상승 논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꼭 그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버텀업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저처럼 탑다운 관점에서 추세를 추종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좀 하나의 말을 정화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의 시장 흐름을 순환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순환매라고 한다면 보통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떴다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종목이 일시적으로 떴다가 내려앉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강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추세적인 상승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점마다 상승이 강화되는 종목들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순환매 형태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떴다가 가라앉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건 진짜 발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참 안 좋을 때는 조선 주식 같은 경우엔 1박 2일, 2박 3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가장 강한 앞서 우리가 환기했던 종목들 사실 추세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지난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동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없는 종목 중에서 두더지 찾기를 하는 순환매가 아니라 추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에는 요게 세고 그 전 주에는 원전이 세고 그 전에는 방산이 세고 그 전에는 조선이 세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상대적 강세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걸 자꾸 매매를 하면서 그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맞추어야 할까요? 저는 굳이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 추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쭉 보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오히려 더 매매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얘가 좋아서 수익이 잘 나는구나. 다음 주에는 이게 좋아서 수익이 잘 나는구나.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있고, 그렇다면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면 최고의 수익은 나겠지만 그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동향인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그냥 쭉 들고 간다는 전략이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찐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전형적인 순환매 형태, 비추세 상황에서 순환적인 종목 상승이 있을 때는 오르지 않은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오르지 않는 주식을 잘 찾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추세적인 상승에서 상대적 강세가 돌아가는 흐름이다 보니 그런 시각을 가지면 조금은 불리해질 수 있다.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빠르게 매도하려는 습성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른 주식을 딱 팔면 그 다음부터 안 오른 주식을 또 찾게 되시거든요. 순환매를 대비해서. 이런 태도가 처음 한두 번은 잘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한 번 잘못되고 두 번 잘못될 경우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내 계좌에는 오르지 않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많이 비싼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주식이 올라갈 땐 EPS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 개별 대형주들은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그냥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의 포트폴리오가 특별하게 매매하지 않았거든요. 꾸준히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추세가 강해질 때마다 오히려 조금은 더 증액하는 전략을 썼더니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수익을 더 많이 내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흐름을 가질 때는 한 가지만 명심을 하면 돼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무너질 때는 이게 이익 실현이던 아니면 손절매던 그거와 상관없이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겠다. 요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굉장히 효용가치 높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하이닉스의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 대형주의 시장이니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럼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렇게 개별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추세적 전환이 나오는 종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나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 차트를 조금 기간을 길게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박스권을 쳐놨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존의 박스권에 있었던 일시적 상승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이 나오는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컴퓨텍스 2025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버린 AI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국 중심의 AI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AI 역량을 구축을 하고 자국 데이터하고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독립적인 AI를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사우디가 AI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죠. 아랍에미레이트가 국가 단위의 AI 기업을 설립을 했고, 스웨덴도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출범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AI를 본격적으로 수출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입장,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보면 투자의 시대가 소비의 사이클로 바뀌면서 투자가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앞서 봤듯이 하이닉스도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는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게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면서 하이닉스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상승, 단순한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이잖아요. 이 하이닉스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 탄력도 이제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겠다. 지난주에 한은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주, 특히 증권주의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도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하이닉스의 상승이 덧붙여지면 지수 자체의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 대형주들 꾸준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하이닉스도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한 자리 정도는 할애를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일단 신정부는 증시 부양에 진짜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정부가 항상 보면 목표 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사실 다른 유사한 나라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나라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비효율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대표적인 게 주주환원이 작은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를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단기 모멘텀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밸류에이션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단기에 확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이 되게 되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요. 하락할 때 덜 빠지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이지 갑자기 안 오르는 주식, 오를 이유가 없는 주식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게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시장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시장은 항상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덜 하락하면서 궁극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모든 정부 정책은 일단 이걸 단기 모멘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궁극적인 시각의 전환 포인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신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최대한 집중된 외교 정책이었죠. 근데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이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가장 많이 감소됐던 중국과의 교육은 일단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대중국 교육 감소 때문에 부진을 겪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경영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차적인 관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미디어 엔터 업종이 상승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배경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원재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 반응은 없지만 중국의 IT 투자가 다시 부흥될 가능성이 있을 땐, 그럴 때는 삼성전자나 중국의 IT 부품을 제공하는 IT 부품주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필살기에서는 최근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환기 차원으로 전반적인 좀 정리를 해봤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 무언가,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분들 안 그러신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식을 팔다 보면 새로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새로운 주식은 안 올라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르지 않은 종목을 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을, 즉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내는 컨텐츠라는 게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걸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들은 어찌 보면 소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특별하게 더 매매를 안 하고 끌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빠르게 매매를 돌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때 수익을 참 잘 내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을 못 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주식이 없어요. 오르지 않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오르지 않은 주식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을 못 내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 그게 가장
최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필살기 시간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습성대로 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은 우리 계좌에 시장은 좋은데 안 오르는 주식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걸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연히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제 의견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